인사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수업으로 시외버스 공항에서 현장 발권하는 부분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요즘 길에서 택시 잡기 어려우시죠? 택시 호출하는 것은 키오스크하고는 좀 어, 다르게 하는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시외버스, 공항, 그리고 택시 호출하기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자, 우리 오늘 8차시에서는 시외버스, 공항, 택시 호출하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외버스 해서 좀 장거리 버스 이렇게 표현됐지만 아마 고속버스라는 부분을 훨씬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고속버스를 이렇게 터미널에 가시면 요즘은 이렇게 키오스크로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한다거나 발권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환불조차도 이 키오스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키오스크에 보면, 네, 버스 승차권 발매기라든가 또는, 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예, 시외버스에 대한, 네, 현장 발권, 그 다음에 현장 구입, 네, 그 다음에 예약 취소, 환불, 이런 부분들이 이 키오스크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 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 현장 발권, 승차권 구매라고 여기 써 있죠.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이네요. 승차권 구매, 그 다음에 예약한 승차권, 네, 승차권 환불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는 절차이고요. 예약을 하고 오지 않은 예, 승객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미 예약을 해서 예약번호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탑승하기 전에 버스에 오르기 전에 예, 발권, 네, 좌석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키오스크에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차권 환불도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네, 5시에 타기로 했는 그 버스가, 지금 같이 온 동료가, 네, 도착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환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환불하고 다시 승차권을 해야 하는 절차도, 과거에는 환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이 있는 창구에서, 유인 창구에서 우리가 업무를 받다라면, 지금은 환불조차도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주로 카드만 드는 줄 알았더니, 이 기계는 현금도 되네. 네. 자, 아무래도 고속버스는 어르신들이 이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유인 창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키오스크에서는 현금이 입금되는 출구를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이 기계를 보시면 여기에 지폐 넣는 곳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폐를 넣고 자, 이쪽이 이제 카드를 읽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영수증이 발권이 나오는 부분이, 이쪽이 발권이 나오는 부분이겠는데요. 네, 이렇게 좀 화면이 큰 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키오스크의 모양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터치해야 하는지, 이 내용과 어떤 기계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 조작 버튼 부분과 함께 나눠서 보신다면, 이 키오스크, 특히 시외버스를 사용하는 이 키오스크에서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카드, 환불까지도 처리하는 키오스크가 네, 시외버스 터미널에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물레동에 있는 영등포 노인 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는 김포공항 안에 있는 시외버스 현장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김포공항 내 안에 있는 시외버스, 그래서, 발권 키오스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공항에 가면 장거리로 가는 시외버스가 좀 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또는 강변
네, 그쪽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도, 네, 전철로 바로 닿을 수 있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외버스 현장 발권 키오스크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공항에 가시면요, 예, 이렇게 승차권 발매기 해서, 여기는 지금 카드 전용이라고 써 있네요. 네, 카드 전용이라고 써 있는 카드만 된다. 그러니까 현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차권 발매기라 하는 것은 네, 지금 예약된 거든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구입한 것을 발권한 거든 예,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스크린에서 네, 카드만 되기 때문에 카드 투입구가 나오면서 네, 이쪽에 카드 투입구가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마 발권, 네, 승차권이 나오는 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공항 내에서도 바로 그러니까 비행기 뭐 타고 내리셔서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시외버스 네, 승차권을 네, 이렇게 키오스크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한다. 자, 키오스크 내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카드 전용이라 돼 있으면서 승차권을 현장에서 바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좌석에 있는 걸 타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이미 인터넷에서 예약했던 것들을 예, 발권하는, 네, 그래서 예,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용으로 이루어지는 예, 이게 구분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갈 것인지, 네, 주로 이렇게 초성으로, 예, 내가 가고자 하는 동탄을 친다거나, 아니면 대전 서부를 친다거나, 당진을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기도 한다. 그래서 디귿만 누르면 기억만 누르며 각 그 초성의 첫 글자에 해당되는 지역이 뜨기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그 승차권 행성지에서 초성이 떴을 때 좀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기억이든 내가 가고자 하는 네, 그 초성, 지역의 초성만 치시면 그 해당 지역이 나오고 그 해당 지역을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에 그 일정표가 나오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떤 차편이 있는지 좌석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인원은 일반이냐 학생이냐 아동이냐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경로 요금이 없다는 거 이것도 그다음에 장애인 요금도 없다는 거 네, 이것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이냐 학생이냐 아동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더하기를 통해서 인원을 누르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이 된다. 해서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처음을 누르시거나 이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끝나시면 진행으로 넘어가셔서 예, 이루어지시면 되시겠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김포공항 내에 있는 우리가 장거리 버스, 시외버스 현장 발권 키오스크의 실제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 밑에 티켓 해가지고 승차권이 이쪽으로 나오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놓고 가시나 봐요. 승차권을 설정하신 인원수만큼 출력됩니다. 그래서 성인 한 장, 아동 한 장, 두 장 출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두 장을 여기서 받아가셔야 되는 거 잘 입고 가시니까 승차권 출구에서 승차권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공항에서 예약을 조회하거나 탑승권 발권하는 키오스크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 키오스크 연습하는 거 하기 직전에 지금 실제, 시외버스, 김포공항에 있는 시외버스 발권 키오스크 또는 이거 지금 공항이죠. 공항에서, 우리가 현장, 네,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예약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에 어느 좌석에 예약을 해놓은 거에 대한 탑승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보딩 패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그 절차가 조금 더 국제선이 복잡은 하겠지만 하는 어떤 셀프 체크인 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자, 그래서 공항 내에 있는 발권 키오스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셀프 네, 체크인에서 스스로 발권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기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스캐너가 있죠. 이 스캐너의 역할은 뭘까요? 네, 국제선의 경우에는 네, 여권을 뒤집어서 자기의 여권 신분을 여기서 확인을 하면 이 화면에서 예약 스케줄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발권 관련된, 티켓이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면, 각 내가 탑승해야 될 항공사의 항공 카운터 이미지가 보이고, 내가 대한항공을 타겠다 하면은 이 대한항공 버튼을 눌러서, 네, 내가 공항에서 예약을 하고 있는 조회 상황을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수화물 태그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서 수화물에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항공권에 대한 보딩 패스가 이쪽으로 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 숫자가 3명이면 요 발권 이제 비행기 탑승권이죠. 탑승권도 각 한 사람당 하나씩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탑승자하고 탑승권도 일치해야만 한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공항에서 키오스크로 수화물 태그라든가 그다음에 탑승권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던 부분이에요. 항공권이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화물 태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서, 네, 무엇이 나오냐? 네, 내가 지금, 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스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 먼저 시외버스, 네, 버스에 대한 발권하는 연습을 지금 FNJ 키오스크 앱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 지금 핸드폰 준비하시고요. 핸드폰에서 홈 버튼을 누르신 후 FNJ 키오스크 앱을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저도 지금 이 화면을 공유 중지하고 핸드폰 FNJ 키오스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요 화면으로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FNJ 키오스크에 준비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요.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교통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1번, 우리가 지금 버스 부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눌러주세요. 자, 버스를 보시면 연습하기가 나오죠. 우리는 1번 연습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필기에서 도전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조금 준비가 되셨으면은 지금 저희의 줌 영상을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이 버스 FNJ 키오스크 앱을 다 같이 준비되실 때까지 반드시 연습하셔야 될 우리 회원님들의 연습용 핸드폰과 화면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나오는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을 별도로 좀 구분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좀 좋죠. 자, 준비되셨으면 버스에서 연습하기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터치하여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는 현재 어디 와 있느냐? 김포공항 안에 있는 시외버스 발권 키오스크 앞에 서 있다가 보셔도 되고요. 또는 강원도 쪽에 가는 강변 터미널 쪽에 있는 발권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버스의 승차권 발매기인데, 카드 전용이네요. 좋습니다. 카드 전용이라고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지금 이제,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FNJ 키오스크는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에 있는 터미널, 를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어느 곳에서 지금 내가 현장 발권을 하는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네, 지방에 가기 위해서, 네, 좀 늦은 단품 구경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승차권을 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 예, 현장 발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중에 내가 있는 위치는 수원인데요. 여기는 강변일 수도 있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수도 있고, 네, 상봉 터미널 수도 있고, 여러 곳으로 바뀌겠죠? 자, 이거는 무시하시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출발일입니다. 11월 23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12월, 네, 11월, 네, 25일 화요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이 조금 좌석이 여유가 있겠죠? 네, 요렇게, 네, 날짜를, 내가 가고 싶은 날짜를 이전이나 다음 날로 통해서, 예, 날짜를 먼저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셨을까요? 독차지 선택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도착지 터미널 명을 알면 여기다 쓰기인데 우리 그냥 고르는 게 좀 더 편하시죠. 자, 내가 강원도에 자, 강원도입니다. 왼쪽에 강원도에 있는 원주 종합 버스 터미널,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데요.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11월 25일 날 수원에서부터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차량이 어떻게 배차 간격이 있는지 예, 조회하기를 맨 밑에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출발 시간과 그 다음에 다 시외버스죠. 그 다음에 어느 회사인지, 지금은 진이고속이라는 회사에서 자, 얼마나 걸리는지 네, 수원에서 강릉까지 2시간 40분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등급이 뭐죠? 다 일반 등급이네요. 일반 등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차량의 좌석의 수가 좀 많다. 5등인 경우에는 25개 정도 되는데, 일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행 갔을 때 많이 타시는 40인석 전세버스? 이 정도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몇 시에 출발할 거니, 몇 시에 탑승할 거니 했더니 9시 43분 거에 자녀석이 29석이 남아있어요. 이게 좀 여유가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저와 같은 시간대와 좌석수가 같지는 않게 보이실 거예요. 다 화면마다 서로 다른 내용이 뜨실 거예요.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9시 대별로 그냥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화면이 무엇으로 넘어가죠? 좌석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버스의 전체 좌석표이고요. 왼쪽이 운전석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이쪽은 뭐가 될까요? 출입문이 되겠죠? 자, 출입문으로 올라오시면 발권한 티켓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발권한 티켓에 뭐가 있다고요? 네, QR코드나 또는 네, 자, 잠깐 지금 주석을 달겠습니다. 발권한 이렇게 티켓이 이렇게 있다면 티켓에 QR이 있거나 바코드 표현이 있어요. 요 승차권을 요 출입문 기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기사님을 가리는 안전봉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뭐가 태그가 돼 있냐면 달려 있냐면은 네, 요 승차권 탑승권의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장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탑승할 때 버스 교통카드를 딱 이렇게 찍는 태그 말고 그 태그 밑에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불빛이 나오는 이 밑부분에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 티켓에 QR을 살짝 대면 올라오시면서 티켓의 밑부분을 여기 기계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밑에다 갖다 대시면 띡 자리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요 QR코드의 리더기가 우리 승객들이 예약한 승객들이 탑승권을 판매한 승객들이 요 좌석표로 인식을 해서 요번에 예약한 사람이 40명 중에 25명이 나 근데 그 25명이 9시 40 몇 분에 우리가 출발하게 됐잖아요. 그 시간에 모두 탑승되어 있으면 운전석에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전처럼 티켓팅 확인하고 숫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 오신 분들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숫자가 모두 확인이 되면 그냥 바로 문 닫고 예, 운전해서 출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발권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원님들 발권을 한다라는 개념은 내가 올라갈 때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내가 왔음을 알려주는 네, 표시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승권을 이렇게 들어 올라오시면서 예, QR 인식을 했고, 자, 우리가 좌석을 선택할 건데요. 우리가 어른 3명이 단풍 구경 가신다고 보실게요. 자, 어른 3명이면 어디 앉을까요? 이 앞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자, 지금 두 자리, 두 자리 해서 40인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맨 끝자리 가운데 자리가 제일 위험하겠죠. 그죠? 네,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이고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현님들은 어느 쪽에 앉으세요? 앞자리를 좀 선호하시죠? 보면. 자, 그래서 9번 눌러보세요. 우리 회원님들도 숫자가 쓰여져 있는 자리는 내가 예약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회색으로 X표가 쳐져 있는 곳은 이미 예약이 된 자리.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자, 우리 회원님들 보이는 좌석표의 숫자에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숫자 하나를 먼저 눌러보시면 저는 9번을 눌러보겠습니다. 9를 눌렀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죠? 어른이니 아동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동은 50% 이제 할인해주는 요금인데요. 어른이야 라고 해서 어른을 선택했습니다. 22,800원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3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9번 옆에 10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10번 눌렀더니 어른이라고 또 뜨죠? 네, 그래서 어른으로 하나 다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앉아야 되는데요. 한 명은 뒤에 앉을까요? 옆에 앉을까요? 네, 11번에서 옆으로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도 라인이 아무래도 창가 라인보다 네, 조금 덜 갑갑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복도 라인에 앉는데 우리 형님들은 창가 쪽 보시는 거 좋아하실까요? 네. 자, 11번에 앉았더니 역시 어른입니다 해서 어른 3명의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좌석을 지정한 곳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한 자리라고 표시가 바뀝니다. 자, 68,400원 총 결제 금액이 나왔고요. 선택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거 해야 돼요? 결제하셔야 되겠죠?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지금 넣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카드를 넣으라고 해서 카드를 넣는데요. 우리 지금 간편 결제 이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에 있는 신용카드를 QR이나 모바일로 해서 여기에 갖다 대면 핸드폰 뒤집어지면서 가만히 되면 바코드로 이 QR코드를 읽죠.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띡 하고 났더니 아까 68,4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겠습니다. 5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직접 서명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네, 서명했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면 사인이 됐고요. 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발권된 승차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3장 중에 1장, 3장 중에 2장, 3장 중에 3장. 네, 모두 3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지금 아까 중에 제가 운전석 밑에 리더기가 있는데 QR이나 바코드를 읽는다고 했는데 승차권 볼게요. 승차권에 보니까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9번 자리에 9시 43분에 어른이 1명 타는 네, 조금 승차권이 나왔는데 바코드 표시를 어디라 읽어라? 아까 중에 버스의 출입문 쪽에 올라가시면 기사님이 앉아 계시는 오른쪽 편에 네, 요 리더기가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의 리더기를 이 바코드를 갖다 대시면 네, 내가 왔다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자, 닫게 하겠습니다. 다시 집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자, 집을 눌러서 터치하여 시작하기 위해서 아까는 현장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것을 연습해 보셨다면은 온라인 예매 발권을 연습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형님들의 아들이나 딸들 또는 손주가 이미 장거리로 가는 버스 승차권에 대해서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그 예약 번호를 이제 전송을 해준 거죠. 예약 번호를 전송해줘가지고 예약된 번호를 가지고 이제 좌석표, 승차권을 발권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제한 카드를 투입금 끝까지 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은 만약에 누군가 내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다라면 이건 좀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매 번호로 많이 합니다.
자, 예매 번호는요, 14자리에서 17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1부터 14까지 한번 써볼게요. 2, 3, 4, 5, 6, 7, 8, 9, 다시 0, 0, 1, 2, 3, 4, 4. 예, 이렇게까지 했더니 확인이라고 눌러줍니다. 14자리 눌렀어요. 1부터 0까지 누르고 1, 2, 3, 4 이렇게 해서 14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예약한 번호를 누른 거고요. 확인을 눌렀더니, 제가, 11월 23일 일요일에 동대구에 가는 것을 10시 40분거 우등으로 어른 한 명, 아동 한 명으로 예약해 놓은 게 있었네요. 예, 그래서 요거, 동대구 가는 거,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권하기를 누르면 종이 형태의 티켓이 나온다. 이게 예약된 번호로 현장에서 종이 티켓으로 발권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네, 탑승권을 받는 거, 예, 요것을 발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수원에서 동대구 가는 거 아까 세 장인데 세 장에 아까 지금 예약된 게 어른 하나, 아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두 장의 티켓이 나와서 이걸 봐주고 가서 올라갈 때 버스에 한번 또 리더기에 체크하면 된다. 자,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집 모양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집 모양에서 터치하여 시작하기 해서 우리 현장 발권, 온라인 예매 발권 연습하셨는데요. 자, 현장에서 환불이라는 부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왜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같이 가기로 했던 동료가, 네, 한 30분 정도 늦어요.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곧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의 티켓이 지금 환불하네요만, 네, 금액을 좀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런 경우에 있지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환불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요 승차권을 발권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동료가 지금, 예, 20분 정도 늦어서 요거를 굳이 환불을 받고 다시 새로 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또는 발권이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환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발권한 승차권을 이 승차권 환불 여기에다가 리더기를 이렇게 갖다가 대시면 네, 승차권 환불을 넣어주시면 한 장씩 넣어주시면 요 환불 규정이 나오고 이 환불 규정에 따라서 확인증을 출력한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네. 지금 요 금액 11,200원에 대한 카드 결제를 했었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가 없어서 네, 환불을 했던 제 승차권으로 가지고 이거를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환불 누르면 네, 환불 처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승차권 환불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처음 화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료했다라는 표시를 알려준다. 네, 이게 환불이었습니다. 환불은 굉장히 조금 네, 좀 쉽지요. 자, 터치하여 시작하기에서요. 다시 집 모양으로 눌러주세요. 집 모양에서 도전하기 얼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기에서 중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매한 거 발권하기예요. 이미 누가 예약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승차권은 이제 발권해야 되겠죠?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터치하여 시작하기. 온라인 예매니까 현장 발권이에요? 온라인 예매 발권이에요? 온라인 예매 발권이죠? 자, 결제한 카드를 넣으려는데 예매 번호로 하겠습니다. 예, 카드 조회로 달성을 하래요. 네, 카드 조회하라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은 카드를 네, 끝까지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넣었죠? 다시 눌러주세요. 네,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예약해 놓은 게 있어요. 어디까지인지는 얘기 안 해줬어요. 죽산행이네요. 죽산행 승차권 발권하기. 그럼 죽산 예약했던 게 한매네요. 어른.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권하기 눌렀더니 한 장에 대한 네, 티켓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티켓 하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닫기 누르시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고요. 나가기 해보겠습니다. 고급 문제 한번 더 얼른 풀어볼게요. 현장 발권하기, 좌석 선택하기, 결제하기입니다.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터치하여 시작하기. 현장 발권인데 11월 23일 5시 41분에 도착하는 어떤 거요? 죽산행이네요. 어른 좌석 2개 선택하기입니다. 간편 결제하래네요.
자, 그러면은 현장 발권하기니까 첫 번째 현장 발권 눌러주세요. 도착지에서 아까 중에 어디 가래요? 죽산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회하기. 자, 문제는 저랑 좀 틀리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이 보여지는 문제는 저랑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기기에 따라 문제가 서로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데 문제 풀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사하고 같지 않더라도 자기 핸드폰에 나오는 문제로 문제를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산에 가는 건데요. 아까 몇 시 거라고 그랬죠? 5시 41분. 네, 5시 41분. 요거네요. 자,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른 두 좌석 선택하기래요. 어디 앉을까요? 어른 두 명이니까, 네, 같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볼까요? 예, 32번, 38번. 32번에 어른, 38번에 어른. 그래서 어른 두 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금액이 얼마예요? 11,400원이라네요. 자, 선택 완료. 해서 카드 간편 결제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뒤집어지죠? 소리가 났고, 네. 확인을 눌러서 발권을 되는지 두 장을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버스에 관련된 문제까지 네, 풀어보셨는데요. 자, 집 모양 눌러주시고요. 다시 처음 시작 화면으로 와주세요. 자, 시작하기 눌러서 자, 이번에는 아까 중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공항에서 예, 지금 탑승권을 발권받는 거 이것도 한번 살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서 공항을 눌러주시고요. 연습하기 빠르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기 터치하여 시작하기 예, 화면으로 들어오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보니 자, 지금 항공사가 예, 펀앤조이, 지니항공, 바른항공, 에어제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지니항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됐어요? 아, 셀프 체크인 이용 안내해서 지금 국내선이나 국제선에서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크기, 수화물에 대한 크기 전체 다 ABC가 합쳐서 115cm 이내여야 한다. 이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면서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동반 고객이 있어야 된다. 30일 임산부 고객은 수속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 안내니까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거다. 예, 가족들이 맨날 해주다가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비행기,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탑승할 때 내가 배운 걸 한번 해보는 거다. 그러면 다 천천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는 읽어보시고요. 조금 급하다. 그러시면 그냥 다음 하시면 돼요. 자, 셀프 체크인에서 기내에 반입하면 안 되는 거. 위탁사물로 붙일 수 없는 거.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비행기에서 핸드폰에 보조 배터리 요게 지금 예, 반드시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 안 되고 손에 들거나 보조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닐봉투에 담아서 예, 보이는 곳에 넣어라. 지금 이제 이런 보조 배터리가 이제 그 어디에서요? 기내에 있는 네. 수화물 안에서 화재가 나서 네, 좀 여러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네, 기내에 반입한 것들 또는 위탁 수화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있으실 경우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좌석에 비행기에 앉을 것인지의 탑승권을 지금 발권하는 현장 키오스크에 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보다는 이제 발권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기계를 다루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눌러서요. 자, 이게 만약에 국제선이다. 국제선인 경우에는 여권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국내선이에요. 국내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비행기 티켓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예약해 놓은 탑승권을 예, 발권하기 위해서 쓰시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내에 있는 제주도 간다고 생각하시고 예약 번호로 한번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약 번호가 예를 들어 보니까 AA 6A 7A죠. 이걸 꼭 같이 눌러볼게요. A 6 그다음에 A 7A
해서 이렇게 6자리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눌러주세요. 아, 그랬더니 여권의 커버를 제거하고 스캐너 위에 여권을 이렇게 여권 앞면이 보이게끔 뒤집어서 네, 이 스캐너 위에다가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권을 스캔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권을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놓고 꾹 손으로 좀 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좀 뜨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지금 나오네요. 여권을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네, 그랬더니 인식했어요, 바코드로. 인식했더니, 아, 홍승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권번호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탑승객 정보로서 나왔어요. 자, 한 사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두 사람이 간다고, 세 사람이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 됐으니까 탑승객 추가하겠습니다. 탑승객 추가하면 이렇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시면 돼요. 여권을 또 쭉 네, 이렇게 올려만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바로 손 떼지 마시고요. 2명, 김가영 됐어요. 한 명 더 탑승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또 여권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네, 3명 인증됐어요. 이상수 해서 그 세 사람이 탑승하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자, 어디 간대요? 인천에서, 이거 국제선이네요. 인천에서 도쿄 나리타 가는 거네. 8시에서 10시 반에 도착합니다. 이제 국제선인 거니까 여권으로 지금 본 거예요. 자, 다음 왔습니다. 자, 일본 가기 위해서 좌석을 어디 앉을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좌석의 그림이 있는데 1번 사람은 어디 앉을래 자석을 선택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가족이니까 이렇게 앉아볼게요. 4D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4D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자, 2번 김가영은 5C에 앉을게요. 5C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수는 O 뒤에 앉았어요. O 뒤에라고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되셨어요? 자, 이렇게 선택된 좌석을 모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다음 누르시고 한 사람씩 지금 네, 탑승권이 나왔습니다. 자, 탑승권이 이제 빠르게 나왔는데요. 탑승권을 좀 보시면 1번 게이트는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예, 내려가는 문 입구를 우리가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CIQ, 검색, 보안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미그레이션 절차를 받으신 다음에 탑승구 쪽으로 가셔서 대기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탑승할 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여권과 탑승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예, 이 탑승권으로 그 기내를 그러니까 그 좌석을 예약한 고객이 탑승했는지를 확인한다. 인원수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좌석 번호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GA101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언제 25년 11월 23일 날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나리타까지 가는 거에 대한 여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문명이 나와 있죠. 근데 이 탑승권에서 국제선인 경우에는요, 우리 형님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여권에 있는 영어명하고 탑승권에 있는 영어명이 틀릴 경우에는 탑승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때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출국이 됐는데, 네, 그 나리타 공항 도착해서 입국이 안 되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권명을,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영어와 탑승권에 있는 영어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딩, 타임이 나왔는데요. 7시 30분까지, 탑승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내 좌석은 예, 예, 네 번째 줄에 A, B, C, D라는 보통 세 자리인데요. A, B, C, D, E, F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자리인데 A, B, C 안쪽부터 창가 쪽부터 A, B, 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D에 앉으면 된다. 자, 닫기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탑승구 1번으로 체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왔고요. 위탁 수화물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수화물 전용 카운터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네, 우리가 탑승권을 먼저 발급받은 다음에 키오스크로 발급받은 다음에 그냥 내가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셔서 짐만 이제 수화물만 붙이시면 돼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수험을 붙이면서 탑승권도 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국제선이나 국내선도요.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카운터가 열리기 전까지 좀 심심하니까 미리 좌석을 좀 발권받아 놓으시려고 첫 번째로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예, 이렇게 탑승권을 발권을 먼저 많이들 하십니다. 자, 종료 눌러주세요. 되셨죠? 터치하여 시작하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집무영으로 해서요. 지금 연습하기에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 현장 발권에 대해서 예,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좀 다시 집무영 누르셔서요. 도전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40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에서 초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약번호로 예약 조회하기, 탑승객 한 명 추가하기 해볼게요. 예약번호. 자, 터치하여 시작하기. 예약번호로 조회하기인데요. 네, 요거 지금 예약번호 나와 있죠? 예, 아무거나 진이항공이고 다음 눌러주시고 예약번호로 해라. 예약번호가 뭐라고요? 이거 분홍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EWQC EWQ 아까 숫자가 안 나왔네요. EWQC 그다음에 잘 모르시면 하나씩 보시면 돼요. EWQC VX VX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음 누르면 제가 어디 갔는지에 대한 동선이 예, 나올 거예요. 아, 네. 여권 스캐너래요. 여권. 네. 탑승객을 아까 추가 한 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탑승객 추가 한 명. 네. 한 명 했습니다. 다시 여권을 예, 인식했더니 바로 뛰면은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랬더니 두 사람에 대해서 역합승권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두 사람 이제 앉아야 되겠죠? 홍승준 1번은 2C에 앉고 두 번째 사람은 3C에 앉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발권이 완료됐습니다. 닫기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나가게 눌렀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우리 FAJ 키오스크에서 시작하기를 통해서 교통의 시외버스와 공항에서 현장 발권하는 거, 예약 발권하는 거 연습해 보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지금 택시 호출하는 법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요 화면을 공유 중지한 거, FNJ 키오스크 화면 중지를 좀 넘어가서요. 지금 제가,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네, 지금 택시 호출하는 부분으로 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카오티를 열어주세요. 우리 회원님들도요, 카카오 택시를 열어주시는데요. 자, 아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자, 여기서 혹시 카카오 택시 앱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잠깐 요 화면이 영상 화면을 좀 정지시켜 놓고 잠깐 이렇게 멈춤해 놓으시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앱을 다운받는 네, 스토어에서 예, 카카오 T를 앱을 하나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아까 중에 블랙의 T라고 나와 있는 카카오 택시이거든요. 카카오 택시 앱을 설치해 주세요. 그런데 설치를 하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리 회원님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쉽게 그냥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나는 현재 택시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앱이 갖고 계시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카카오 택시 앱을 새로 설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그 로그인 하는 과정에서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저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카카오 T포인트나 네, 지금 제가 눌러져 있는데요. 요렇게 하지 않을게요. 요렇게 안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이제 뒤로 가기로 넘어가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제가 핸드폰을 지금 화면에 띄우게 한 거라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요거를 잠깐 공유 중지를 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화면으로 이렇게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공유 화면을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렇게 하면요. 지금 여기 위에 이 부분 때문에 좀 가려지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에 지금 나중에 하기라는 표현이 있죠. 결제수단 등록하지 마세요.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로 나중에 하기. 그 얘기는 카카오 택시에서 택시를 호출할 때 차량이 있으신가요? 미리 등록하고 이용해 보세요인데 우리는 없어요. 차량이 없어요. 라고 하고 우리 집 주소를 등록하면 내가 어디 병원에 갔다가 우리 집이라는 주소만 딱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등록해 놓은 우리 집만 누르면 바로 택시가 이제 우리 집까지 이제 내가 주소를 일일이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하기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카카오 택시가 회원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조금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제 수업만 좀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카카오 택시를 호출한다라는 개념은 내 핸드폰의 위치 기반이 반드시 사용 설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광고들은 다 닫기를 해주세요. 이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때는 광고가 진짜 좀 많아요. 그래서 광고가 많기 때문에 광고를 좀 없애주시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택시 보이실까요? 여기 택시, 네. 어디로 갈까요? 해서 택시를 눌러주시면 또 광고가 떠요. 광고를 누르지 마시고 X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 현재 위치를 지금 얘가 어디로 잡았나요? 시청역으로 잡았네요. 네, 지금 저는 저희 집에 있는데 시청역으로 잡았어요. 그냥 시청역에 있는 위치로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시청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자, 내가 있는 위치가 시청역에 몇 번 출구인지 여기 이제 택시를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어디로 갈까요? 눌러주세요. 어디로 가는데 아까 집을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이 집만 눌러도 요 집 버튼만 눌러도 택시가 내가 살고 있는 물레동이나 이쪽까지 우리 복지관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복지관으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주소를 넣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 도착지 검색을 한번 누르시면요. 도착지 검색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네, 여기 지금 안 눌러지나요? 지금 도착지 검색해서 네.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요 말로 하는 것도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음성인식 사용이 불가하고, 네, 요 도착지 검색에서 지금 자판이 떠져 있어야 돼요. 요게 지금 여기서 안 되네. 택시 호출 지금 네, 어디로 갈까요? 했어요. 자, 그냥 집 한번 눌러볼게요. 되나? 네. 집을 인식했어요. 제가 등록해 놓은 집으로 인식이 됐나 봐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탑승 위치를 여기서 타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지도상에 나타나는데 이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의 가장 큰 이제 주변에 이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오겠다고 얘기한 탑승 위치 있잖아요. 이 부분 탑승 위치를 요거를 이렇게 불러놓고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택시 한 5분 이내로 도착하고요. 그리고 택시가 나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어, 또 겨울에 탑승하실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가 택시가 호출한 사람이 없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1, 2분 정도 길어주거든요. 근데 너무 되도록이면 아닌 곳에 좀 골목이라든가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찾기가 그러니까 호출한 승객을 찾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 차량이 나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러신 경우 있어요. 실제 우리가 수업 중에 한번 호출을 해봤는데요. 우리 복지관 옆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또 도서관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가 5층 교실에서 호출하기를 누르면 그 주유소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택시는 물레동 우리 복지관 앞에 택시가 딱 와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호출한 줄 알고 주유소 앞에서 이 택시가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호출된 택시가. 그러니까 우리 호출하신 고객의 입장에서는 회원님들께서
택시가 나를 잘 보게 해야지 하고 호출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지도를 움직여 출발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근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서 그랬더니 지금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을 네,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예,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돼 있네요. 네, 세브란스 병원으로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역에서 제가 출발을 해가지고 택시를 탔더니, 네, 약 14분이 걸리는데, 14분에 제가 도착지는, 네, 여기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도 보시죠? 예, 세브란스 병원을 가겠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차량이 왔어요. 블랙이니, 일반 호출이니, 벤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항목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호출은 뭐예요? 요것만 뜨네요. 지금 제가 화면상으로는. 블랙은 이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라서 예, 고급 차량이고요. 보통 이건 잘 안 하시죠. 금액이 비싸죠. 일반 호출은 주변에 있는 택시입니다. 막 주변에 지나가는 빈 택시인데요. 카카오의 호출을 이제 잡아서 고객을 하는 개인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예, 전용 택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카카오 전용 택시라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 안 뜨거든요. 지금 요거가 화면에 지금 뜨는지, 네, 안 떠요. 그래서, 시청님께서, 예,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네, 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요 화면에서 지금 잘렸는데, 자, 내가, 그 카카오 전용 택시가 일반 호출, 개인 택시보다 3천 원이 비싸다는 것만 우리 회원님들께서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11,6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변에는 그 개인 택시를 호출을 했다고 누르겠습니다. 눌러를 했더니 지금 아직 호출하기를 눌러야만 차가 오는 거예요. 호출하기를 누르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일반 호출인데 결제수단 등록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실까요? 결제수단 등록이라는 걸 열어봤더니 카카오 T포인트로 할래, 신용체크카드로 할래라는데요. 보통 신용체크카드를 연결하면 내 카드나 통장 계좌번호를 연결시키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나의 금융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택시를 자주 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통카드, 예,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그냥 하차할 때,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 저는 그때 결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직접 기사님께 결제하겠습니다라는 항목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여기 밑에. 카카오페이 밑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걸 못 찾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시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직접 결제하겠습니다. 누르면 내가 차를 먼저 탑승하고 내릴 때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으로 결제하시겠다면 탑승하시고 나서 기사님께 현금 결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고 네,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눌러볼게요. 적용하기를 누르고 호출하기를 누르면 택시가 내 있는 현장으로 온다. 예, 요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호출이 될까봐,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용한 앱은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했습니다. 자, 뒤로 가기로 해서, 예, 다시 뒤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제가 중지를 좀 하고요. 다시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택시까지 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어, 지금 교통에 관련된 앱, 버스하고 공항 모두 함께 했고요. 카카오 택시를 지금 홈 버튼 눌러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따로 설치해서 실전 연습을 지금 한 번 했어요. 네. 요거 카카오 택시인데요. 요거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 카카오 택시 설치를 하시는데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영상만 보시고 다음에 내년에 이제 키오스크 수업에서 들어오시면 예, 카카오 택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T 택시 호출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모바일 데이터와 위치 기반을 반드시 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반이 아니에요. 모바일 데이터와 위치가 반드시 이게 환경 설정에서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카 홈 여행이라는 곳에서 택시를 눌러서 예, 시작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중에 제가 요 당산동 5가 현 위치에 서 있고요. 어디로 갈까요를 누르면 네, 지금 네, 나는 세브란스 병원에 갈 거예요. 라고 도착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도착을 눌러주셔야 돼. 이걸 안 누르면은 안 오고. 자, 아까 중에 제가 실제로 한 화면에서 이게 길게 이게 좀 잘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 안 보여서 일반 호출을 눌렀어요. 그죠? 제가 지금 우리 당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일반 택시, 개인 택시를 타면 10,000원인데요. 여기 블루 파트너스라는 표현. 블루 파트너스를 타면 17분 예상하는데 블루 파트너스 택시라는 건 뭐냐? 예, 이거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친절한 기사님이 운행하는 쾌적한 차량, 즉 카카오티에서 예, 전용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 파트너스는 기사님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 배차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근처에 이 카카오 블루 파트너스 택시가 온다면 예, 어떤 기사님을 선별하지 않고 이미 배차된 기사님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서 요금이 지금 네 이렇게 되면서 배차 완료 1분이 지나서 취소하면 자 여기 보세요. 배차 완료 1분이 지나서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호출을 눌렀어요? 호출을 누르고 나서 1분 이내에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1분이 지났어요. 차량 도착 3분 이후에 탑승하죠. 차량 도착 몇 시에요? 차가 도착했어요. 현장에 목적한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3분 이내에 차량을 탑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분까지 기다려준다. 3분까지 기다려준다. 배차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 수수료 얼마래요? 2,000원.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회원님들이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반드시 예,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일반 호출은 그냥 지나가는 개인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 호출 예, 이렇게 됩니다. 일반 호출은요. 주변에 있는 그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내가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 걸 수락을 하신 기사님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사님이 나한테 걸릴지 잘 모르는 거죠, 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거나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동 결제하는 거를 어떤 불미스러운 것들을 금융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저는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차 완료 1분 이후 취소부터 취소 수수료가 2,000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제 수단 등록에서 직접 결제를 선택하시면은 네, 내릴 때 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호출하기를 누르면 최대 3분 거리 기사에게 요청 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이 가요. 그럼 내 주변에 개인 택시 비어 있는 거 이분들이 내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간다고 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너무 막혀가지고 난 안 갈래 그러면은 기사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세브란스 내가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시청으로 넘어갈까? 그러실 분들은 이제 제 거를 세브란스 병원 가는 거를 이렇게 수락을 딱 누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 또 태울 고객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은 바로 수락이 됩니다. 그렇게 수락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탑승 위치로 출발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사님의 차량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사님에게 메시지 보내기나 이게 통화하기, 기사님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 보내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뭐 어디 어디 아파트, 예, 지하 주차장 100일동 앞으로 와주세요라든가 뭐 아니면 휠체어 승객이 있는데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신다거나 특정한 위치를 조금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의 1층 뭐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기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굳이 내가 전문까지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 다지기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거 우리, 카카오, FNJ 키오스크, 네, FNJ 키오스크로 지금 우리가 지하철역 찾기, 그래서 카카오 이거는 지하철이라는 앱을 어, 설치를 하시고 나서 지하철을 어떻게 찾는 건지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네, 요거를 지금 제가 해놓은 거고요. 이건 카카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앱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승은 몇 번 해야 되는지, 빠른 하차를 위해서 몇 다시 몇 해서 타야 되는지, 내리는 문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요걸 답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카카오 요 택시 호출하는 것으로 또 해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도착지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해서 일반 호출은 얼마이고 블루 파트너스는 얼마이고 모범 택시를 타면 얼마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호출하기 누르지 마세요. 자,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요. 택시 호출 앱에서 선객지를 위한 카드 등록은 필수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결제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을 뿐이다. 직접 기사님한테 내릴 때 결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사님 뒤쪽에 교통카드 이렇게 태그가 있는 데가 있죠. 네,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시외버스 현장 발권 시 승차권이 1인 1매인가요? 아까 중에 승차권 발권할 때, 한 사람당 한 장이 반드시 발권되어야 한다. 아기일지라도, 예, 한 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원수에 3명이면 3장의 탑승권이 나와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키오스크 8차시 모두 강의가 끝났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반복 청취하시고요. 너무 빨랐으면 반드시 우리 회원님들의 핸드폰으로 FNJ 키오스크 연습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셔서 천천히 반복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의 키오스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스마트폰으로 체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8차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